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영입니다. 오늘 오전장 시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우선은 이제 연준 회의를 앞둔 상태다라는 부분에서 경계감이 더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거기에 따른 영향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증시를 생각할 때는 뭐 경계감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증시를 잠깐 한번 보고 하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다우지수가 약 4%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우지수라든지 S&P 지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약간의 조정 정도를 받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미증시가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번에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이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결과 자체가 매파적인 성향이 나온다면은 예상한 수준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덜 완화적으로 나온다고 되면은 그때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 대금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현재는 4조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3,000포인트 전후에서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려면 거래 대금이 약 12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란 부분이 이제 나오려면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지는 종목군이 하나 튀어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세에 뛴다가 일부 종목에 한정이 된다고 되죠. 그러니까 차별화는 차별화가 되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강세가 뭐 경기 관련이라든지 이쪽이 나왔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제약바이오 약간 모멘텀이 형성된 쪽에 대해서 거래가 좀 나타난 반면에 그 외적인 쪽이 약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이제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제 소폭 현재 0.4%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히려 거래소보다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은 케이스죠.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 대비 한 6조 1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은 바로 직전에 이제 윗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때의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12조에서 13조까지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윗자리를 가기에는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코스닥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시총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 수보다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쪽이 하락이 더 세고 시가총액 비중이 좀 낮은 쪽에서가 강세 때는 차별화가 이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부분에서 아무래도 수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동일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이제 수급을 볼 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선물에서는 이제 어저께는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매도하는데 베이시스를 잠깐 보게 되면 베이시스가 현재는 마이너스 0.3% 정도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5% 정도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는 어제 들어왔었던 물량 일부가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은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디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내일까지가 이제 연준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가 어제 강세 띄우다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그게 첫 번째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만약 그 중요한 자리대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라인대 내일 회복시켜주는 과정까지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갖고 좀 설명을 해드리죠.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추세 자체를 7월 때부터 이어던 하락 추세는 넘어왔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거래 대금의 부족에 따라서 내려왔다는데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61선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 가격대 자체가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7월 때부터 내려왔던 하락 추세를 넘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방향이 실제로 두 가지밖에 나오질 않는데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현재 자리대에서 약간 행보를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해주고 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냐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물 쪽도 이제 오후장에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삼성전자 쪽도 역시 하락 거래량이 없이 소폭의 약세를 띄운다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현재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반등을 조금만 시켜준다면은 지수는 중요 라인대로 또 살려줄 수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된 자리가 390포인트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들이 뭐 파생적인 포지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딱 중립 포지션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잡고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른 경계감만 좀 더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지 현재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고 그러면 현재 390이라는 자리대를 오후장에 살려줄 수 있느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390자리를 오늘 오후장에 살려준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 조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이고 이 라인대가 맞춰진다면 그 이후에는 내일 추가적으로 살짝 윗자리만 나와줘도 그 다음에 연준에이스의 불확실성 제거될 경우는 추가적인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띨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에 따른 이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세다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정도가 이제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환율을 잠깐 보죠. 한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가 이제 10월 달에가 이제 1,200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말 이때가 사실 주가가 마지막으로 크게 빠졌던 그 시기였었는데 이때 환율이 이제 1,200원짜리 때 못 가고 나서 내려왔다가 추세를 이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 이제 딱 1,185.5원을 고가를 만들었는데 이 라인 때까지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되돌림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연준의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 결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율적인 부분도 약간은 애매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되돌림성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학습 효과를 겪기도 했었지만 연준 회의가 있거나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따른 중요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보통 테이퍼링 하기 전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가 먼저 달러가 강세를 띠고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환율 자체도 오히려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격 자체가 싸거나 그 밸류가 좋거나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이 없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나중에 반등할 때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월하다라는 쪽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시장에서 중심이고 주도주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좀 길게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강하게 요구를 내줘서 강세 띄고 조정받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자꾸 움직여야지 하루 이쪽이 강세 뛴다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되는 쪽으로 갔다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들 자체가 앞전에 11월 달에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거래소 쪽에서 매도를 하고 최근 들어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걸 갖고 들어가기에는 양도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거나 가격이 싸거나 이런 쪽을 중심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잡고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선물 쪽에서가 390포인트짜리들을 안착 회복하느냐 정도가 되는 거고 많이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플러스까지 가기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뭐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391.5포인트 전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5장 선거 투자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장 파이팅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깡센의 인사이드였습니다. 현재 시장 7월장의 하락 추세에서 탈피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횡보 내지는 상승의 방향성을 보여줄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인데요. 하락 추세에서는 탈피해서 이제 앞으로 횡보할지 혹은 상승할지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박스권 중간 마디라고 볼 수 있는 선물지수의 390포인트 회복 여부, 지지 여부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해준다면 또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전초전에서 과연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장중 저점을 터치하는 시장의 움직임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서 저평가 주식들을 잘 확보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